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에 눌려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는 트럼프 트레이드였다면 이번 주 시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마와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고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많이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일수록 더욱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콜라텍은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치열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자, 오늘 또 수요일 날은 제가 깜짝 게스트로 한번 출연을 해봤는데 일단 요새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전 미 대통령 이제 후보죠. 이제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올라왔었는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까지 같이 싹 들어오면서 그거에 따른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국내 증시는 약간 좀 힘들다. 사실 그쵸. 제가 요새 계속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뒷심이 없을까? 이거 장어를 먹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요새 시장이 다시 또 혼조세로 나오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다 뭐다 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야 이제 고점 너무 많이 찍었다.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가자 하면서 내려가는 건데 국내 증시는 고점도 찍지도 않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제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오목조목 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다가 이번 주 시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떠오르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러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섹터,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또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특히나 이 해리스 부통령 쪽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보였어요. 제약바이오, 대마 이쪽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사실 앵커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쪽에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요새 안 오르잖아요. 맞아요. 안 오르고 네.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요런 애들이 갑자기 이제 안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 바이오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막 환호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반짝 올라갔을 때 탈출할 수는 있는 거지 여기에 올라타는 거는 사실상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신호탄이 올라간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생각보다 트럼프 지지율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한 4%였나?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의 원래 지지자층보다는 이제 바이든 지지자층의 공중으로 붕 떴잖아요. 그게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그분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같이 살짝 이제 다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되지 않았나.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이 한 방이 너무 컸습니다. 이 귀를 싹 스치고 가는 이 한 방. 그쵸. 정말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그 사진 작가분이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났는데 와 싸우자 이거 하는 거 보고 네. 야 저도 이제 당선이다. 저는 진짜 이거는
미리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지 않았나. 어쨌든 뭐 해리스 부통령이 향후 이제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귀추를 주목을 해봐도 좋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관련해 가지고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대마 쪽이라든지 이쪽은 최대한 조금 지양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런 관련주들도 실적이 괜찮은 튼튼한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녀석들을 조금 장기 투자 관점이나 아니면은 뭐 단기 테마성으로 보는 거는 괜찮지만 요런 그 관련주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녀석들 중에 이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3년 연속 적자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은 당장 내일 상장 폐지합니다라고 그 공시가 떠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서 최대한 피해 가시길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상황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해리스 테마주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실적 좋고 테마성까지 받쳐주는 그런 쪽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증시콜라텍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더 많은 공략주들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SK하이닉스가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네. 이게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미래에서 온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에다가 수주를 여태까지 해온 것들도 있었고,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말이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92%가량 과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리 값을 올려쳐도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쪽 GPU라든지 그쪽 이제 그 기술력 자체가 넘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수혜를 계속해서 받았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2022년도였나 2021년도였나 그때 약간 흔들흔들 했었던 이후로 다시 바로 또 회복을 했었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번에는 큰 실적을 한번 정점을 찍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 네. 만약 내일 SK 하이닉스 네.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재료 소멸이죠. 그러면 제가- 반도체는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게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재료 소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하청이라든지 관련주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전혀 안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SK 하이닉스 말고 다른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또 이제 최근에 그 젠슨 황께서 어프루브드라고 직접 친필 사인으로 삼성전자 HBMI가 아니라 HBM을 그걸 했었잖아요. 그 이제 승인한다라고 사인을 하면서 HBM3E요. 그렇죠. 네. 지금 HBMI랑 갑자기 머릿속이 잠깐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네. 나갔어요. 오랜만에 저녁 방송을 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미 승인을 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는 맞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갈 그런 추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개파락도 하면서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제가 봤을 땐 데드크로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차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역배열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수익 중인 분들은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을 조금씩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소부장단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보셨고요.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 출연을 해 주셨는데 사실 밤방송을 자주 출연해 주시면서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한화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17%가량의 또 수익을 내주셨는데 오늘장에서도 한화시스템 방산주로 굉장히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진로봇과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최근 시장에서 좀 주인공이 됐었던 이러한 종목들을 증시콜라텍에서 방송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오늘도 두 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우측 하단 QR코드입니다. QR코드 함께 하시는 방법 참고하시면서 오치열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치열 전문가님이 어떤 테마를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테마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이야기에 앞서 앵커님은 네. 요새 갑자기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요새 보고 있는 뭐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이 녀석 이제 크게 네. 올라가겠다 이런 거 크게 좀 올라가겠다. 있나요? 예.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문가님이 앞서 바이오 쪽은 보지 말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방산으로 하겠습니다. 방산. 네. 방산 왜 그러죠? 방산 최근에 또 수출 실적도 많고 K 방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사실 주가가 너무 고점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제 수출이 잘 됐다 이런 거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많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K 방산의 그 위상이 나날이 갈수록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산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원전 쪽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원전이요? 하고 있습니다. 네. 체코 원전 수주가 승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몇십 조였는지 또 이제 저녁 되니까 잘 때 돼서 그런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26조 규모였나요? 어우, 대단합니다. 어쨌든 한 30조 가량 됩니다. 네. 그 정도로 큰 그 이슈들이 수주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 한수원이라든지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 공공기관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수주권을 따냈습니다. 따냈는데 또 이제 체코 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을 다 훑어보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제 시간 안에 원전 수주를 끝낼 수 있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 이걸 보고 역시나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이제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을 잡아드렸었는데 그런 애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종목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정말 그 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녀석이고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 관련주들을 제가 가지고 올 때마다 30~40%씩 거의 먹었습니다. 사실 전 네. 전문가님 소문을 살짝 듣긴 했어요. 뭐죠? 전문 분야가 있다고. 그게 무슨 분야? 제 전문 분야가 어디예요? 인공지능 쪽 아닌가요? 그 이야기가 많이 있죠. 뭐 AI 오다 네, 뭐 AI 이러면서 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듣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네. 그 AI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당연히 반도체죠. 당연히 반도체인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FPCB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는 그 인쇄 회로 기판에다가 그 레이저 쏘고 째째째째 하면서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플렉서블한 그 인쇄 회로기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를 제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IT 혁신 시대가 지금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이 FPCB라든지 아니면 IT 쪽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누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특허 출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애플 측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언제 7월 24일이죠. 와,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 스마트링이 출시됐습니다. 자, 스마트링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어쨌든 해보고 싶긴 한데 디자인 제가 손이 못생겨가지고 잘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 그리고 또 이제 애플에서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2026년쯤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스몰캡 기업들의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의 효과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아마비라든지 어디 뭐 하반신 마비라든지 이런 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재활까지도 가능한 것들에 대한 효과를 계속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진짜 나중에는 그 미래 세상이 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라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담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IT 혁신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는 그 IT 혁신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FPCB를 관련주를 꼭 잡아가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FPCB 관련주가 없다면 요 종목은 반드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삼성전자의 스마트링이 출시가 됐습니다. 24일 오늘 출시가 됐는데 이러한 이슈도 있고 애플에서도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이 이르면 2026년에 플립처럼 접는 휴대폰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모두 FPCB 쪽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IT 혁신 시대가 돌입하면서 FPCB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한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치열 전문가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링 그리고 애플의 폴더블 폰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최근 삼성에서는 또 폴더블 Z 플립을 또 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Z 플립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Z 플립 지금 몇이죠? 6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시리즈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한 3까지 나왔나 4까지 나왔나 하고 검색을 네. 해봤더니 6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언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앵커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죠? 그래서 네. 특히 이 Z 플립 6가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도 했고 카메라 성능도 많이 개선이 돼서 2030 세대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30 세대 네. 저희가 반드시 써야겠네요. 제가 오늘 약간 스타일도 대학생처럼 입고 오긴 네, 했는데 대학생 같아요. 그쵸? 네. 저도 대학생?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어쨌든 자 네. 약간 이런 그 트렌디한 룩으로 입고 왔으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정장만 있다가. 그런데 지금 뭐 삼성전자 그 폴더블 폰 Z 플립 6가 또 이제 뭐 아직 안 나왔죠? 나왔나? 어쨌든 지난 자, 10일 갤럭시 10일? 언팩 행사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쵸.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잠깐만 네. 나오긴 뭐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공식 출시가 됐었나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사전 어쨌든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신기한 게 네. 앵커님 이거 사진 보면은 네. 제가 딱 보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거 아이폰이랑 디자인이 그러네요. 그쵸? 네. 이게 약간 그 후면 말고 전면에 그 펀치홀 빼고 그 약간 그 그립감 예전에 좋았던 그 아이폰 네. 이거랑 좀 느낌이 많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역시나 이제 배울 건 배우고 이렇게 트렌디한 거는 계속 이제 흡수를 하고 이제 줄 수 있는 거는 주고 이렇게 서로 그 상부상조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 Z 플립 6가 삼성전자의 그 연령대를 확 낮췄잖아요. 네. 확 낮추면서 굉장히 아이폰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그거다. 트렌디한 핸드폰이다. 예전에 이거 갤럭시 사용한다 하면 이거 진짜 네.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중고등학생들한테 갤럭시 사주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하나요? 네, 안 좋아한다고. 어머. 저는 이걸 듣고 와 라떼는
그때 롤리팝 가지고 싶어가지고 네. 난리였었는데 어쨌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이폰 이 뒤에 사과 로고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 타개한 게 바로 Z 플립이었다. 이 접기만 하면은 약간 좀 멋있는 그런 트렌디한 그 청소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박혀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 그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Z 플립 6가 이렇게 접잖아요. 이렇게 네. 접고 그리고 폴더블 폰. 그쵸? 폴더블 폰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 안에 보시면은 딱 보면은 이 안에 반도체가 부서져야 되는 거고 이 반도체가 부서져야 되는 건데 이 오. 부서지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FPCB라는 겁니다. 이 FPCB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스마트 링 그리고 여기 플립 그리고 VR 기기 모든 거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구부려지고 뭐 하고 예전에는 그 TV 보면은 그 두꺼운 TV 같은 것들도 그 안에 반도체 들어가가지고 이걸 구부릴 수 없잖아요. 네.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쵸?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그 오. 침대에 누워 있어가지고 딱 네. 버튼 하나 누르면은 갑자기 침대 쫙 그 발치에서 네. 갑자기 쭉 올라오는 그런 네. 아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미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FPCB를 기반으로 만든 반도체들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FPCB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다. 요 정도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신제품 휴대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 갤럭시 Z 플립 6를 새롭게 공개를 했죠. 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탑재가 된 휴대폰 그리고 카메라 성능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2030 세대를 관심사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Z6 시리즈는 국내 판매는 91만 대, 사전 판매가 91만 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판매량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FPCB 관련주를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반도체 기업들 사실 최근 시장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이슈와 함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이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끝나면 입장이 안 되니까요. 생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플립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갤럭시 링에 조금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해외에서 품절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갤럭시 링이 굉장히 네. 의학적으로 좋습니다. 의학적으로요? 의료기기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이제 워치를 그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고 취침을 하기에는 그 다음 날 또 이제 배터리 충전해야 되니까 사실 그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워치 그 충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짧아요. 않아요. 네. 이게 이틀이면 오링 난다고 하면은 좀 네. 이상하죠. 그 네. 배터리가 방전이 방전됩니다. 되죠. 아 네. 그렇죠. 저녁이 되니까 아이, 확실히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자, 저녁 방송을 또 하면은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이게 방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 때는 또 착용을 못해서 내 수면의 질, 내가 과연 렘 수면에 몇 시간 있고 그 딥슬립을 몇 시간 또 하고 또 중간에 몇 번 깨고 또 중간에 무호흡이 몇 번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체크를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내 네. 심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희소식인 게 이 삼성전자 스마트 링이 모든 부분에서 의학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서 갤럭시 워치, 스마트 워치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그 스테디 기능이 있다. 왜냐하면은 뭐 심전도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내 호흡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착용하면은 그 스마트 워치보다 훨씬 더 그 장시간 동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면서도 불편하지도 않고 자고 있는데 막 실수 얼굴 막 긁다 보면 여기 막 상처도 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얼굴을 나만 긁나? 어째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링은 딱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 긁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편리하다.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스마트링 팔러 온 사람 같긴 한데 자 보시면은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스마트 링에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플렉서블 반도체, 플렉서블 FPCB 있잖아요. 연성 인수의 회로기판. 요거를 삥 둘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겉에다가 여러 가지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이랑 뭐 심전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랑 만들고 뭐 이제 그 플라스틱이든 뭐 쇠든 해가지고 싹 만들어서 디자인을 싹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이 안에도 FPCB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FPCB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반도체 해가지고 최근에 막 크게 올랐었던 뭐 HBM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아니면 뭐 CPU, GPU 관련주들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굉장히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자면 향후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시장 중에 하나는 FPCB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FPCB의 그 매출액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기업도 거의 뭐 더블링까지는 아니지만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매출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갤럭시 링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품절 소식까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갤럭시 링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링은 최근 미국의 삼성전자 공식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판매 물량이 동나면서 일시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반지 형태로 나온 신제품 갤럭시 링은 초소형 폼팩터에 이 혁신적인 센서 기술을 탑재해서 24시간 내내 간편하게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개인화된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갤럭시 링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 향후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스마트 링 출시와 관련해서 FPCB 쪽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HBM 관련주들,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반도체는 이미 시장에서 너무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FPCB 관련주들,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FPCB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안에서도 FPCB 쪽을 살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FPCB 관련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러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리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갤럭시 링 혹시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 얼마죠? 제가 전문가님이 갤럭시 링을 또 얘기를 해주셔서 네네. 아 사보고 싶은데 싶은 거예요. 오. 사고 싶은데 해가지고 방금 찾아봤더니 49만 원이더라고요. 아 49만 원? 네. 아 40 앵커님 지금 팔찌 끼고 계시는데 팔찌 얼마죠? 모르겠습니다. 선물 받은 거여서. 아 그래요 선물 받으셨구나. 네.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49만 원? 비싼데? 네. 사실 비싸긴 하네요. 솔직히 그쵸. 말해서 갤럭시 워치도 저렴한 거 하면은 2, 30만 원이면 사는데 그런가요? 아닌가요? 저는 50만 원 주고 샀는데. 비싼 거 사셨구나. 비싼 거 아주 그 프리미엄, 아주 플래그십 모델을 네. 사셨고 그 이제 약간 보급형 모델은 30만 원 정도면 아, 그런가요? 삽니다. 그럼요.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선물을 또 했었는데 아마 한 30 정도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계랑 비교하면 좀 비싸긴 하네요. 그쵸. 시기랑 비교를 하면 좀 비싼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새 그 제가 저번 주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네. 이 시계를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아. 네, 그런데 내 수면의 질을 체크를 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또 이제 제 장인어른께서도 잠잘 때 이거 끼고 싶은데 네. 왜냐면 그걸 체크도 하고 싶고 아, 무호흡이나 그쵸. 이런 것들을 좀 근데 좀 궁금하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스마트 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적으로도 젊은 층에 대한 수요가 약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약간 의료기기로도 웨어러블 의료기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요런 부분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런 것들이 다 자녀들이 선물해주고 아. 사실 선물해주는데 49만 원? 네, 부모님 49만 원, 그 이제
취직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49만 원 정도 좀 모아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5만 원씩 모으면 10개월이면 모을 수 있거든요. 선물 드릴 수 있죠. 그럼요. 충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도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자꾸 저는 네. 갤럭시링 이야기를 앵커님이 또 지금 하셔서 약간 그런데 판매하러 홈쇼핑하는 것 오신 것 같죠? 같아요. 아, 저도 지금 하면서 39,900원 12개월 플러스 1개월 무이자율 이걸 외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네. 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이 갤럭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요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방송 보신 분들도 대부분 투자를 하실 텐데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셔가지고 50만 원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걸로 갤럭시 링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요 회사가 그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이 기업이 괜찮다. 전망이 좋다 하면은 이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익금으로 내가 경험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자 시간이 없어서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건데 자 그 애플 역시나 또 폴더블 폰 출시를 예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팀 쿡도 예전에 그 이야기를 원래는 그 애플 폴더블 폰도 원래 2024년도에 출시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미뤄지면서 또한 2026년도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제 갑자기 우리 다음 년도에 할 거야.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플렉서블한 그 FPCB 관련주에 굉장히 큰 수요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성장을 해야 되는 산업이지 않을까. 제가 친한 그 형도 전신 마비가 한번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형뿐만 아니라 많은 그 좀 마비를 겪는 팔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뇌출혈 오셔가지고 조금 그 신경이 조금 회복이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를 조금 그 의존을 하면서 재활 치료 형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현재 사진 보시면은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가 요새 굉장히 또 핫합니다. 지금 뭐 스몰캡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도 이쪽으로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안에도 다 FPCB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스마트 링,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까지 수요가 FPCB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FPCB 관련주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갤럭시 Z6 플립 그리고 갤럭시 링, 웨어러블 기기까지 모두 다 이 FPCB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이 산업에서 FPCB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FPCB 관련주를 미리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오늘 기업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또 이 웨어러블 기기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FPCB 하면 VR도 좀 떠오르거든요. VR이요? 네, VR이나 XR 이런 쪽. 제 PPT를 혹시 몰래 훔쳐보셨나요? 맞습니다. 자, 네. 네. 일단은 제가 사실 또 이제 제 전문 분야죠. VR이요? VR. 앵커님 혹시 VR 해보셨나요? 그럼요. VR 카페도 가서 해보고. VR 아니에요? 카페는 네. VR 카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VR 카페는 이제 심지어 VR 카페 지금 있나요? 없나요? 지금 앵커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VR 카페 가본 지 거의 한 7, 8년. 에이, 한 3년 됐습니다. 3년밖에 안 됐나요? 네. 자, 제가 갔던 거는 한 그 정도 돼서 네. 한 6년 됐나? 어쨌든 그 VR 카페가 왜 제가 별로라고 하냐면은 그 카페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무선도 아니었어요. 선 달려 있어가지고 그 거리에 대한 제약도 있고 앵커님 아니었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천장에 막 선 달려 있고 맞아요. 여기 달려 그쵸?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앵커님은 과거에 살고 계세요. 자, 지금 나오는 그 최근도 아니야 한 2년 전에 출시되었던 오큘러스 퀘스트 이제는 메타 퀘스트라고 하죠. 메타가 흡수를 했으니까 그 페이스북 메타가 저커버그 아시죠? 걔가 흡수를 했습니다. 그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흡수를 해가지고 VR 기기를 출시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VR 기기를 활용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와 거기서 게임을 하거나 거기서 뭘 하면은 되게 현실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네,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뭐야 내가 왜 게임 속에 있지? 이 정도입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 애플 비전 프로가 VR 시대를 올 수 있었던 거를 처참하게 무너뜨리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그 불안한 이슈들, 왜냐하면은 뭐 무선도 안 되고 배터리도 되게 작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불안감들, 그리고 이제 실생활과 그 VR 기기를 AR로서 융합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크나큰 오류들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애플은 이런 기술들을 잘 만들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그 실제로 3D 멀미를 가지신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았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었죠. 하지만 그 캐즘을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VR 네. 쪽은 계속 봐도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VR 쪽이라고 하면은 사실 VR 시장에서 굉장히 좀 수요라든지 돈을 잘 버는 그 시장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VR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뭐 메타에 투자를 할래, 애플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그 메타와 애플에다가 그 필수 제품을 납품을 하는, 그 필수 부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게 정확한 투자다. 왜냐하면은 그 애플과 그 메타가 싸웁니다. 둘 중 하나는 쪽박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확률은 50대 50이죠.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한 회사는 메타와 애플 모두에게 FPCB라든지 카메라 모듈을 판매를 하는 회사일 수 있어요. 전문가님 듣다 보니까 네. 너무 혹하는데 네. 혹시 오늘 기업도 그런 기업인가요? 아, 그럼요. 제가 그런 기업이 아니었으면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현대기아차에 투자를 하거나 테슬라에다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필요한 그 뭐 예를 들면 ADAS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현대기아에도 또 납품을 하고 테슬라에다가도 납품을 하는 그런 그 투자 방식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보시면은 VR 시장이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전히 핫해요. 지금 보시면은 앵커님,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네 분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사진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잘 안 보이긴 합니다. 네. 넥센 타이어 회장님이랑 그 어쨌든 그런데 넥센 타이어에서 그 VR 기기 AR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넥센 타이어를 만드는데 활용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를 제가 두 인지를 번째 해가지고 종목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제가 이것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뭐 하고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 투자를 여러분들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여러분들 포트에 FPCB 관련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미래의 그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주 FPCB 관련주를 공략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짚어주셨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스마트링이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폴더블 폰도 출시가 예고가 되고 있고요. 웨어러블 의료용 기기도 지금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는 이러한 기기들에 모두 들어가는 이 FPCB 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 FPCB 관련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략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선 두 번째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남은 10분 동안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빠르게 두 번째 종목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또 사실 최근 시장에서 되게 핫한 테마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핫하죠. 네. 아, 뜨겁습니다. 살짝 데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자, 지금 요새 굉장히 핫한 자, 시장이 너무 기름지고 맛있는 것들이 많죠. 또 이제 치킨에 맥주, 뭐 피자에다가 뭐 이런 것들 너무 좋고 맛있는 것들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현재 비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비만 인구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또 이제 늘어나는 지방, 늘어나는 헬스장. 자, 어쨌든 좀 귀엽게 제가 글을 좀 썼는데 지방이 또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개발도상국 일대 그때 당시에는 헬스장이 없었어요. 짐이 없었습니다. 왜냐? 먹고 살기 바빠서 뭐 그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살이 찌긴 무슨 살이 찌냐. 그 사실상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간 편이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살찔 겨를이 없었어요. 밥 먹고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민족이고 맨날 뛰어댕기고 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이 쪽쪽쪽쪽 빠지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 가면은 기름지고 뭐 제가 느끼한 것도 굉장히 잘 먹는 편인데 와 거기는 느끼함에 느끼함을 더해서 느끼함을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매운 거 좀 달라고 했더니 준 게 짠 거. 또 매운 걸 달라고 했는데 짠 걸 줍니다. 어쨌든 그런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맵고 매운 것도 아니고 짜고 느끼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가득가득 끼는 그런 그 식단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죠.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비만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눈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네. 조금만 살찌면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사실 보니까 요즘 네네. 2030 세대 네. 사이로 운동이 또 유행이잖아요. 바디 프로필 찍고 진짜 바디 유행이 프로필. 또 운동이더라고요. 바디 프로필 진짜 네, 찍으셨나요? 찍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생각을 또 해봤는데 너무 내 몸에 그 몹쓸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네. 수분을 빼야 되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건강한 그 운동을 하고 싶은데 네. 그거를 너무 심하게 커팅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한 게 나중에 바디 프로필 찍어가지고 포토샵으로 복근 싹싹싹 만들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 외적인 거에 우리나라가 민감하고 뭐 야 너 살쪘다 뭐 뚱땡아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놀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한마디로 외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대라는 거죠. 헬스장 수요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냐면 그 평균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가맹점 수가 진짜 신기한 여러분들. 자,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사실상 헬스장 문을 못 열었어요. 사실상 집합금지였잖아요. 그런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2023년도 역시나 어마어마한 수치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자체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도 덩달아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앵커님은 네. 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나요? 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식단하고 너무 운동하고 너무 부러운 힘듭니다. 너무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시네요. 제가 사실상 그 다른 아나운서 분들께도 그렇고 제 네.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이라든지 뭐 다 물어보면은 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앵커님 그쵸. 처음으로 전 안 해요. 이거 듣고 그 약간 저희 식욕이 이겼습니다. 네. 식욕이 이긴 상태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앵커님 삭센다 알고 계시나요? 삭센다? 이 비만 치료제 아닌가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인데 주사를 하는 거죠. 네. 그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네. 제가 또 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약간 좀 민감하죠. 저는 약간 제 프라이드로 먹고 사는 놈인데 네. 약간 살이 찌다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맛있는 건 또 먹고 싶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내가 해볼까? 진짜 하고 또 해보셨어요? 진짜 해봤어요. 진짜 해봤는데 이게 원래는 저도 약간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좀 걱정이 민감하다 되니까. 보니까 걱정이 돼서 안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내 건강에 도움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이 삭센다라든지 노보 노디스크에서 만든 그런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주사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였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였고 이런 것들을 킴 카다시안 모델과 맞죠? 이름 저번에 좀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네. 또 일론 머스크는 제가 너무 잘 알죠. 친분이 있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입증을 했습니다. 야 이거랑 같이 내가 위스키에다가 위고비를 맞아버리면은 살이 쪽쪽 빠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위고비가 뭐냐면은 삭센다와 비슷한 GLP-1 수용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뇨병 치료에 굉장히 특효약입니다. 예전에도 원래 처음 시작을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려고 이 기업들이 노보 노디스크랑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정말 재밌는 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살이 빠지지?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 약으로도 허가가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런 삭센다와 똑같은 성분을 인도 바이오콘에서 만들었어요. 인도 바이오콘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국으로 입점을 하려고 합니다. 수입을 해오려고 해요. 전문가님 사실 비만 치료제라고 하시니까 네네. 굉장히 혹하긴 하는데 그쵸.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최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너무 급등을 했잖아요. DXN, VX 이 종목은 100% 가까운 급등을 보이기도 했고 인벤티지, 레펙트론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 준비해 주신 종목도 너무 고점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 제가 그 스타일이 뭐냐면은 네. 고점은 절대 안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잡아도 약간 발목, 너무 올라도 정강이 라인은 꼭 잡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차트를 보면 이게 고점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5월 28일 날 23,000원 윗꼬리 달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빼놓고 보면은 제가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지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차트를 한 가지만 알면은 그것만 보고 그래서 그게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이 왜 이렇게 없지?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 윗꼬리만 탁 날려버리면은 약간 엘리엇 파동 해가지고 삼각 수렴도 가능할 것 같고 골든 크로스도 나오면서 잠깐만 매물대도 좀 소화를 해주고 있네. 그런데 약간 좀 너무 높은 자리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4만 원까지 갔던 녀석입니다. 4만 4천 원까지 갔던 녀석인데 지금 16,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고점은 그런 아니네요. 상태에서 사실상 발목에서 정강이 고수준이거든요. 여기에서만 여러분들이 잡으면은 이 기업이 삭센다뿐만 아니라 인도 바이오콘과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한국에다가 판매하기로. 그러면은 사실상 돈을 떼거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삭센다 이런 것들 없어서 못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더 많이 궁금하다. 이 관련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비만 치료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